동남아 여행하면은 보통 여기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태국, 베트남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요. 필리핀이 관광 산업에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태국과 필리핀을 조금 비교를 하자면 태국의 바다보다는 필리핀 바다가 훨씬 더 아름답죠. 하지만 리조트나 숙소의 금액이 태국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많이 네,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비싼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국가적으로 관광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끝까지도 조절을 못하는 것이 이 숙소의 금액인데요. 이 악조건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0.5박을 잘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0.5박에 대한 걸 상세히 하나씩 소개한 영상들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요 4가지 방법을 묶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0.5박이 뭐야 하고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세부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대부분 새벽입니다. 새벽 1시, 2시만 이렇게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1박을 묵는다는 개념보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좀 살짝 머무를 수 있는 개념의 숙소를 0.5박이라고 하고요. 이 0.5박으로 제가 알려드린 4가지는 저렴한 호텔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처럼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사지 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이용합니까? 쉬는 차가 아니라 예. 타고 가는 차죠. 예. 첫 번째, 저렴한 호텔. 이 경우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2명이서 여행을 하는데 여행 기간 내내 나는 그냥 뭐 한 6만원, 7만원대 저렴한 숙소에 머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0.5박? 0.5박의 저렴한 호텔에 갔다가 또 짐을 싸서 다른 숙소로 또 옮기고 이럴 필요가 없이 오히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여행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0.5박 저렴한 호텔을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은 공항 픽업을 해주느냐. 물론 무료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의 추가 요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 이제 금액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얼만큼 청결하냐 요 정도.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나오느냐 요 정도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다 만족이 되면 이게 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굳이 접는다면은 물론 비싼 리조트나 호텔에 비해서 룸 크기라든가 침대 크기라든가 아니면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식사가 그냥 아주 간단식입니다. 아주 맛있다, 즐긴다 개념까지는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호텔은 보통 오래된 호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낙후할 수 있고, 그리고 찻길과 가깝기 때문에 주무실 때 조용한 게 아니라 약간의 소음을 멀리서 뭔가 모터 소리 같은 게 조금 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건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저렴한 호텔로는 막탄공항과 가장 가까운 트러블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삿길에 있는 비비안이라든가 아니면 애플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이사 로얄 스위트, 그리고 뉴타운 근처로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세바스찬이라든가 이런 약간 소규모의 호텔들이 있어요. 두 번째, 0.5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게스트하우스죠. 호텔이 있는데 뭘 또 굳이 게스트하우스로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곳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세븐만 게스트하우스처럼 집 자체를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이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호텔과 조금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콘도미니엄에 룸이 막 여러 개가 있으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은 스튜디오 스타일이나 룸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묵으시는 분들이 2명에서 4명 정도 사이에 묵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불리하지만,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 주위에 부대시설이 좋다는 거예요. 뭐 24시간 편의시설이 있다거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좀 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룸이 2개에서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좋으냐? 식구가 많은 분들, 같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 대가족. 그렇죠. 2인 이상일 경우
방이 저희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고 욕실이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8명까지 한 곳에서 그냥 1박 요금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렇게 뭐랄까 낯선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집 안에서 하루를 조금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요즘에 부쩍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2인일 경우, 2명밖에 안 될 경우는 오히려 숙소가 저렴한 호텔보다는 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게스트하우스가 픽업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0.5박 같은 경우는 픽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게스트하우스의 금액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 미만 요 정도의 1박 가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인원수가 막 6명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1박 금액에 좀 저렴할 수 있는 금액이죠. 세 번째 0.5박 이용 방법은 마사지 샵인데요. 요거는 어느 분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은 동남아 여행할 때 나는 정말 매일같이 마사지를 받을 거야 라는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렴한 숙소이기도 하죠. 마사지샵 0.5박이 뭐야? 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사지샵에서 공항으로 픽업을 간 다음에 모시고 와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받고 받은 그 자리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주무셔서 아침 9시 전후에 체크아웃해서 나오시는 게 마사지샵의 0.5박입니다. 이거는 1인 금액으로 치면 대략으로 한 4, 5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일반 숙소로 생각하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마사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0.5박 코스이기도 하죠. 하지만 0.5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마사지 받던 침대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어린이,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어린이 같은 경우 또는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 침대가 좀 크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주무신다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0.5박 코스로 마사지 샵은 조금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젊은 층 대상 아니면 뭐 커플 대상 요런 경우는 0.5박으로 마사지 샵도 굉장히 좋은 장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입니다. 마시는 차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 차량 이용하는 0.5박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어떤 분들한테 남쪽 투어 가시는 분들. 그렇죠. 젊은 층들 나는 오자마자 달릴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0.5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0대도 요즘에 0.5박 차 안에서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열심히 달렸으니까. 네. 남쪽 투어는 대부분 아침 일찍 시작되는 데다가 4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비행기가 도착하고 차에서 소요하면은 시간 낭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차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자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피곤하죠. 피곤하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는 6명 8명인데 밴 하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돈도 쉐어해서 또 요금도 절약이 되고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차에 타고 나면은 후회하십니다. 앉아서 가셔야 돼요. 네. 0.5박 차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다들 바짝바짝 앉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어서요. 될 수 있으면 밴 하나에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해야 적어도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한두 명씩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짐이 많다면 보통 4인의 밴 한 대 정도 8명이 여행을 오신다면은 차량 2대 4명 해서 그런 조건으로 조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여행하시는 피로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단점인 피곤하다를 이겨내면서까지 많은 분들이 이 0.5박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첫날 밤에 숙박비를 여행 일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남부 여행 가면은 1인 보통 1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이 숙박비를 그냥 통으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짧은 세부 여행 기간 동안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여행 속
가장 오래도록 추억되고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게 바로 이 남쪽 투어입니다. 고래사냥도 보고 캐녀닝을 하실 경우도 있고 모알보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더라도 차량의 0.5박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방법이에요. 이 네 가지가. 하지만 저희 영상은 항상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모르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께 이게 저희가 조언을 요청했어요. 0.5박으로 계실 만한 저렴하고 괜찮은 호텔 좀 소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몇 군데 정보도 얻었는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항에 새벽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 피곤해, 나와서 택시 잡느냐고 실갱이 하느냐고 또 피곤해, 이런 거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픽업 서비스도 되는 이런 0.5박 저렴한 숙소, 일부 단점이 있더라도 그거 그냥 옆으로 젖혀두고 일찍 가셔서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이득이다라는 설명을 곁들여 주셨어요. 맞는 말씀 확실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 0.5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여기서부터 정보를 찾아가 보시면 오히려 순탄한 여행 스케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